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 2026년 2월 5일. 여러분은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아침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 도요타의 주가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요동쳤고, 중국 선전에서는 BYD의 최고 경영진들이 새벽부터 긴급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년 전 우리가 그토록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켜봤던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그 역사적인 악수가 오늘 드디어 상상도 못한 괴물을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현대차가 삼성의 부품을 좀 더 쓰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실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신형 전기차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한국 경제를 목 조르던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대를 끝장낼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방역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기름 같았던 두 기업이 섞였을 때 이런 파괴적인 결과물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이 비밀 병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좌가 걸린 문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연합이 한국 경제를 구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민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2년 전, 그 절박했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투표를 하셨다면 시계를 딱 2년 전, 2024년 말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대한민국 경제는 지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국 샤오미가 전기차 SU7을 발표했을 때의 그 충격을, 포르쉐를 닮은 차가 고작 3천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뒤이어 BYD는 1천만 원대 전기차 시걸로 유럽 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자랑하던 가성비라는 무기는 중국의 인해 전술식 가격 파괴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현대차 내부에서는 이대로면 3년 안에 망한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등 뒤에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전기차에 늦었다, 도요타는 끝났다고 비웃을 때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였죠. 2025년 도요타가 충전 한 번에 1200km를 가는 꿈의 배터리 실용화 임박을 선언하자 현대차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헐값으로 발목을 잡고 위에서는 일본이 초격차 기술로 머리를 짓누르는 상황.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겪은 넛크래커, 즉 호두까기 기계에 낀 호두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졌지만 정작 그걸 사줄 확실한 우군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떠났고 엔비디아는 너무 비쌌죠. 현대차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껍데기만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였고, 삼성은 칩을 꽂을 플랫폼이 없어서 기술이 썩고 있는 상황. 각자 도생하다가는 둘 다 죽을 게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그 벼랑 끝에서 40년간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두 가문이 마침내 자존심을 버리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의 극비 프로젝트 끝에 일본과 중국의 허를 찌르는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합작했길래 판도가 뒤집힌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이 내놓은 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바로 각자가 제일 잘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비밀 병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바로 두뇌의 교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주도권 SDV를 잡겠다며 자체 칩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실패했습니다.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2024년 말 정의선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현대차의 가장 깊숙한 곳, 자동차의 두뇌 AP 자리를 삼성전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오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중국의 전기차들이 미국의 제재로 907 나노 칩조차 구하지 못해 쩔쩔맬 때 현대차의 제네시스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찍어낸 최첨단 이 나노 AI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쟁사 차들이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버벅거릴 때 현대차는 인간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주행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의 두뇌를 장착한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병기는 심장의 부활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죠. 그동안 가격 때문에 중국산 LFP 배터리에 기웃거렸던 현대차가 삼성 SDI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기술을 정역 도입했습니다. 중국 배터리의 치명적 약점이 뭡니까?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고 화재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의 기술이 들어간 신형 모델은 영하 20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불타지 않는 차,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차. 이 타이틀 하나로 유럽 소비자들이 다시 현대차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완벽한 생태계의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별개의 세상이었습니다. 애플조차 애플카를 포기했죠. 그런데 삼성과 현대차가 그걸 해냈습니다. 갤럭시 폰을 든 차에 타면 별도의 조작 없이 차가 내 집 거실처럼 변합니다. 차 안에서 집 안에 가전을 끄고 켜는 건 기본이고 차 유리가 삼성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로 변해 영화를 보여줍니다. 중국 샤오미가 이걸 흉내 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웨스 운영 체제에 완성돼서 삼성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보안 플랫폼 녹스 케이넉스먼과 없는 중국 차는 해킹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삼성 현대차 연합의 가치만 더 올려주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현대차의 기계공학에 삼성의 반도체 두뇌, 배터리 심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눈이 합쳐졌습니다. 이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산수가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삼성은 왜 굳이 현대차를 택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칩을 팔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에게는 현대차를 이용해 전 세계 1위 기업, 심지어 구글조차 넘보지 못할 더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연합 뒤에 숨겨진 진짜 돈 냄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 그 수입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이 연합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차를 구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름 돋는 소리냐고요? 과거의 현대차는 차를 한 대 팔면 끝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고 나면 그 고객과는 인연이 끝나는 일회성 장사였죠. 하지만 삼성과 손잡은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성능의 전기차를 경쟁사보다 싼 값의 고객의 차고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목마입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차 안에 거대한 삼성 디스플레이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AI 비서에게 업무를 시키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 기능을 켜려면 또 구독료를 냅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에 돈을 바치듯 전 세계 700만 명의 현대차 구매자가 매달 삼성과 현대차에 통행세를 내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빨대 꽂기 전략, 에스트로 스트래티지이라고 부릅니다. 차는 껍데기일 뿐 그 안에서 소비되는 데이터와 콘텐츠로 영원히 돈을 버는 구조. 도요타가 자동차는 달리는 기계라는 낡은 장인 정신에 갇혀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아이폰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입니다. 이 차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CCTV이자 센서입니다. 전 세계 도로 상황, 운전자의 습관, 심지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맥락까지, 물론 AI 학습용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삼성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됩니다. 이 데이터는 다시 삼성의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그 AI는 다시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중국 차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데이터 유출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차들이요? 그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센터에 가서 선을 꽂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한국의 두 기업이 만든 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갈 거대하고 안전한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침묵하고 중국이 절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판을 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단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터지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마지막 리스크. 과연 무엇일까요? 그 치명적인 리스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DNA의 충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나노초 단위로 승부를 보고 에러가 나면 패치하면 그만인 속도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계 회사입니다. 이 볼트 하나만 풀려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1000번 두들겨 보는 안전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돕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가 멈추면 누구 책임인가? 삼성이냐 현대냐? 이 책임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 40년 만의 혈맹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과거 LG와 SK가 배터리 소송으로 수조 원을 날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두 거인이 자존심 싸움을 시작한다면 뒤에서 웃는 건 결국 도요타와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중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2026년 6월 다음 달부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결론 및 재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연합에 베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지폐 한 장으로 조선소를 지었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불모지에서 세계일 위를 만들어냈듯 이재용과 정의선 이 두 리더가 할아버지들의 기업가 정신을 10%만이라도 물려받았다면 지금의 이 내부 갈등과 중국의 견제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2026년 오늘 삼성과 현대차의 이 위험한 동거가 한국을 구원할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두 집안을 망칠 악수가 될까요? 이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의 예언을 남겨주십시오. 성공한다고 믿으신다면 한국 승리를, 실패한다고 보신다면 신중 투자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모아 다음 달 중국의 보복 시나리오 편에서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전쟁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 2026년 5월 2일 경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필독 조 디클레이머. 본 영상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확정된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 속보가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현재 확인된 경제 데이터와 산업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 2026년의 경제 구조적 변화와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재구성된 경제 시나리오, 이코노믹스 시나리오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특정 시점 2026년 2월과 일부 상황은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연출적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실제 확정된 사실과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며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